2025년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다. 수십 년간 미국산 엔진에 의존해온 한국의 전투기가 드디어 자국에서 개발한 국산 엔진으로 비행을 시작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차세대 전투기 KF-21이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다. 한국 항공기술의 자존심이자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기록될 순간이었다. KF-21은 애초에 미국의 GE F414 엔진을 장착한 채 시제기 비행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 속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다. 아무리 기체 설계가 뛰어나더라도 심장의 역할을 하는 엔진을 외국에 의존한다면 완전한 독립이라 부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산 엔진 개발에 매달렸다. 그 치열한 노력이 드디어 결과를 맺기 시작했다. 국산 엔진이 장착된 KF-21은 첫 선을 보이는 순간부터 모든 시선을 압도했다. 단순히 날아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미친 기동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기동 성능이었다. 일반적으로 신형 엔진을 장착한 기체는 초기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심스러운 비행만 반복한다. 하지만 이번 KF-21은 달랐다. 저공, 선회, 급상승, 연속 기동까지 마치 오랫동안 숙련된 전투기처럼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특히 시험 장면을 지켜본 관계자들조차 믿기 어려웠다고 한다. 엔진은 곧 전투기의 심장이다. 이 심장이 국산 기술로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저하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특정 영역에서는 외산 엔진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야말로 국산 엔진 완성도의 극치를 보여준 순간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까지 일제히 보도에 나섰다. 한국이 단순히 전투기 기체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컸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국가 안보, 군사 전략, 나아가 항공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성취였다. KF-21 국산 엔진 프로젝트가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완성도 99.9%에 달하는 이 엔진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숫자였다. 그리고 이 첫 비행은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가능성의 서막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과도 같았다. KF-21 국산 엔진 개발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은 극소수 국가만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분야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만이 이 기술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이나 중국조차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다. 한국이 이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난관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엔진의 특성상 단 하나의 부품만 결함이 있어도 전체 시스템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다. 압축기, 연소실, 터빈, 노즐,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수만 개의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 벽을 허물기 위해 수년 동안 실험실에 매달렸다. 엔진이 제대로 점화조차 되지 않는 실패가 이어지기도 했고 회전 블레이드가 파손되며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포기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산업체에 막대한 예산과 연구 인력을 투입했고 민간 기업까지도 참여해 기술적 장벽을 하나씩 돌파해 나갔다. 특히 소재 분야에서는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졌다. 초고온 합금, 세라믹 코팅, 정밀 가공 기술은 한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는데 국내 연구진은 마침내 이를 극복하며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미국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자체적인 데이터 축적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독창적인 설계와 제어 방식을 개발했다. 이는 단순한 카피가 아닌 진정한 메이드인 코리아 엔진을 탄생시켰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국산화율은 놀라울 정도였다.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한 결과 99.9%가 국내에서 생산된 순수 국산 기술이었다. 물론 이 여정 속에는 수많은 긴장과 압박이 있었다. 외국 업체들은 한국의 독자 개발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심지어 국제시장에서의 견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기술 이전을 거부하거나 부품 공급을 지연시키는 등 여러 난관이 발생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KF-21 국산 엔진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집단적 열정과 의지의 결정체였다. 개발자들은 밤새 도면을 수정하고 시험대 위에서 수백 차례 점화 실험을 반복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쌓인 수많은 실패와 성취가 오늘날 99.9% 완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 과정은 한국 항공사의 길이 남을 집념과 투혼의 기록이었다. 국산 엔진이 장착된 KF-21의 시험 비행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이륙에 성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전투기의 심장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KF-21은 마치 오랫동안 이 엔진을 달고 날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강력한 성능을 뽐냈다. 가장 눈에 띈 장면은 급기동 시험이었다. 저공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순간 기체는 매끄럽게 반응하며 추진력을 잃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엔진은 출력 불안정이나 진동 문제로 인해 과격한 기동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비행에서 KF-21은 연속 급선회와 고각 상승을 무리 없이 소화해냈다. 조종사들은 엔진이 기체와 완벽하게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라고 전할 정도였다. 또한 비행 중 엔진 반응 속도는 경이로울 수준이었다. 스로틀을 미세하게 조작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지연이나 출력 손실이 거의 없었다. 이는 전투기 교전 상황에서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였다. 그만큼 국산 엔진이 단순히 작동하는 수준을 넘어 실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입증한 것이다. 소음과 배기가스 배출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기존 외산 엔진보다 진동이 줄었고 연료 효율성까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성능을 넘어 산업적 가치까지 크게 높여주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이제는 항공기 엔진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능조차 세계적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현장에서 지켜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건 기적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왔다. 특히 KF-21이 보여준 미친 기동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국제 전투기 전시회에서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인 기동이었다. 엔진 교체 첫 비행에서 이러한 성과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됐는지를 알 수 있었다. 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출력 안정성, 내구성, 응답성 모두에서 예상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시범적인 성공이 아니라 앞으로 실전 배치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엔진 교체 비행은 결국 대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성과가 공개되자 해외 언론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조차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엔진 독자화를 달성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만큼 이번 비행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세계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KF-21 국산 엔진의 성능이 드러나자 가장 먼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기존에 사용되던 미국산 GE F414 엔진이었다. F414는 이미 F-18 슈퍼호넷과 스웨덴의 그리펜 EF 등 여러 기종에 탑재되어 성능이 입증된 명품 엔진으로 꼽힌다. 한국은 KF-21 시제기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이 엔진을 사용했지만 언제 나외산 의존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그런데 이번에 국산 엔진이 비슷한 출력을 내면서도 더 부드러운 반응과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는 점은 세계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추진력 대비 연료 효율성이었다. 국산 엔진은 고출력을 유지하면서도 연료 소모율이 낮아 장시간 작전 지속 능력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미 공군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의 엔진과도 비교될 만한 부분이었다. 물론 아직 F-35가 사용하는 F-135 엔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 정도 성능을 보였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성과였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상반됐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엔진 자립에 성공한다면 더 이상 미국산 엔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나아가 제3국의 KF-21을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 절차에 구속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독립이 아니라 무기 수출 시장에서의 전략적 자율권을 의미했다. 한편 일본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은 F2 전투기 이후 독자 전투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현재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도 영국과 이탈리아의 협력을 받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엔진 분야에서는 영국 롤스로이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엔진 독자화까지 달성한 것이 자존심을 크게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엔진 국산화는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을 흔들 수 있다. 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유럽의 반응은 또 달랐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한국의 기술력을 잠재적 협력 대상으로 보았다. 특히 유럽 일부 국가는 미국산 엔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엔진을 대체 옵션으로 고려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만약 KF-21과 국산 엔진이 세트로 수출된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니라 완제품 솔루션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이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비교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다. 한국은 이제 부품 수입국이 아닌 완성형 무기체계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KF-21 국산 엔진의 성공은 단순히 전투기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의 군사 전략과 항공산업 전반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먼저 군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생산,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의 부품이나 엔진 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자주 국방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진 것이다. 특히 국산 엔진의 완성은 한국 공군의 장기적인 전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KF-21이 단순히 시제기 단계를 넘어 대량 양산에 들어가려면 안정적인 엔진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된 셈이다. 더 나아가 향후 개발될 무인 전투기, 초음속 훈련기 혹은 차세대 폭격기 프로젝트에도 국산 엔진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이번 성과는 단일 무기 체계를 넘어선 엔진, 생태계 구축의 첫걸음인 것이다. 산업적 파급력은 더 크다. 엔진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첨단 소재 기술, 초정밀 가공, 열 관리 시스템, 디지털 제어 알고리즘은 민간 항공기나 우주 산업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지금까지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거대 기업의 하청 수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독자적인 엔진을 탑재한 항공기를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국내 인재 양성이다. 수천 명의 연구원,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KF-21 엔진 개발 과정에서 쌓은 경험은 다음 세대의 기술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한 인력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자산이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성과는 한국이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군사 동맹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한국이 이제 미국산 엔진에 덜 의존하게 되면서 동맹 관계는 기술적 종속이 아닌 전략적 협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중동, 동남아, 남미 국가들로부터 KF-21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들은 전투기 도입 시 미국의 정치적 간섭을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한국산 엔진과 기체를 함께 구매한다면 훨씬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KF-21 국산 엔진은 한국 에게게임 체인저와도 같은 존재다. 군사적으로는 자주 국방을 완성하고 산업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국제적으로는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성공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항공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는 서막이었다. KF-21 국산 엔진의 성공 소식은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동맹국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축하했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기류가 감지됐다. 한국이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더 이상 미국산 무기에 얽매이지 않고 무기 수출에서도 워싱턴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독점해온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항공기 엔진 국산화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기술적 장벽에 막혀왔다.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역시 영국 롤스로이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단숨에 엔진 독자화를 달성한 사실이 자존심을 크게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동아시아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 역시 긴장했다. 중국은 수십 년간 러시아제 엔진에 의존하다가 최근에야 WS 시리즈 엔진을 국산화했지만 아직도 내구성과 신뢰성 문제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고성능 엔진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동북아의 군사 경쟁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전략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환영의 분위기였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미국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까다로운 조건과 정치적 제약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엔진까지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면 KF-21 패키지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실제로 몇몇 국가는 벌써부터 KF-21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전망이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번 성과는 국가적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언론은 국산 엔진 99.9% 완성이라는 문구를 대서특필하며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항공 독립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KF-21이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상징적 아이콘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이 국민들을 더욱 고무시켰다. 미래 전망은 분명하다. KF-21과 국산 엔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무인 전투기, 차세대 폭격기, 민간 여객기 등 다양한 분야로 기술은 확장될 것이고 한국은 항공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오늘 국산 엔진으로 하늘을 가른 KF-21의 첫 비행이었다. 이 비행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 던진 도전장이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선언이었다. KF-21 국산 엔진의 첫 비행은 단순히 하나의 성공 사례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기술적 집념과 국가적 의지가 폭발적으로 드러난 상징적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방위산업 전반에서 추격자의 위치에 있었다. 선진국이 먼저 기술을 확보하면 그 뒤를 빠르게 따라잡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엔진 독자화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선도자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KF-21 국산 엔진이 보여준 99.9% 완성도가 단순한 기술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속에는 엔지니어들의 땀과 눈물, 수천 번의 실패와 좌절이 응축되어 있다. 시험대에서 수차례 폭발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았고 해외 의존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다. 이것은 단순히 항공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세계 무기 시장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치적 영향력, 동맹관계, 외교적 압력 등이 얽히면서 복잡한 힘의 균형을 형성한다. 하지만 한국이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진다. 더 이상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전투기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산 무기는 가격 경쟁력, 기술적 신뢰성, 그리고 정치적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성과는 향후 한국의 우주 개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축적된 고온, 고압 제어 기술, 초정밀 소재 가공, 고성능 터빈 설계는 우주 발사체 엔진에도 적용될 수 있다. KF-21 국산 엔진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전투기의 심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로 향하는 한국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는 항공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를 두고 한국이 세계 7대 엔진 강국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엔진은 그동안 철저히 폐쇄된 기술 영역이었다. 심지어 동맹국조차 핵심 기술은 결코 이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이 장벽을 스스로 뚫어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헬기, 드론,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에서 국산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국내 여론 역시 들끓었다. 국민들은 KF-21이 하늘을 가르는 영상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고 젊은 세대는 한국 기술의 가능성을 체감했다. 언론은 한국 항공 독립의 날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온라인에서는 미친 기동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번졌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수출한다는 자부심을 공유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을 일깨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양산과 실전 배치다. 시험 단계에서 보여준 성과를 안정적으로 반복하고 대규모 생산 과정에서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과 유지 보수 체계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TU-10 훈련기와 K9 자주포 등으로 세계 무기시장에서 검증받은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KF-21과 국산 엔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이 긴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실제 무기시장의 질서를 흔들 잠재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만약 KF-21이 중동, 동남아, 남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된다면 이는 세계 무기 수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영역에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번 국산 엔진의 첫 성공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의 그늘에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스스로 길을 만들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되었다. KF-21 국산 엔진의 첫 비행은 단순히 하늘을 가른 순간이 아니라 한국이 미래를 향해 날아오른 순간이었다. 이 비행은 역사가 될 것이고 그 울림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